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따라서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판단을 해주실 것을, 그를 통해서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 75분이 헌법재판소에 그런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고, 정말 탄핵 심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좀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좀 더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의 의사를 전달할까 하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한 가지 아닙니다. 73일간의 대장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정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는 오로지 헌법재판소만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외 여론전도 한층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들의 움직임이 요즘 아주 바빠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7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공정하게 심판해달라, 이걸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일부 친윤계 의원들은 릴레이로 단식을 하자라는 제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내일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곳곳에서 열리는데 여기도 다수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막판 움직임이 그렇다면 여론을 움직였을까요? 여론조사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탄핵 찬성한다라는 대답이 59%, 탄핵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35%로 조사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해당 조사가 진행된 기간을 봐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했던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된 조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죠. 승부수도 던졌습니다. 하지만 탄핵 찬반 여론에 그렇게 즉각적인 영향을 아직은 주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아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그 국정농단 세력이라는 딱지를 받았는데, 사실 그것이 그 이후에 3번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불리한 요소였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호소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과를 내놨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전적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헌재에서 대통령을 파면 결정하게 되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하건 반대하건 국민의힘 중에 이 모든 분들에 대해서 아마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정당이란 프레임으로 조기 대선을 치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정치 지형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행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이 여론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멈추진 않을 거고 더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도층의 시각에서 어떻게 비춰질까 뭐 이런 그 우려도 있는데, 실제 지금 그런 걱정할 때가 아니고 보수 정치 세력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위들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민주당도 역시 지금 장외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비판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한 그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윤리위 제소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는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반한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 주도로 전환길 양반이 헌재가 가루가 될 거다, 이런 망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윤상현 의원이 윤리특위에 제소가 되어 있지만 추가로 제소를 검토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내일 이제 3.1절에 대규모 탄핵 찬성 반대 집회가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 만큼 충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총동원령도 내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갈수록 글쎄요, 국민 여론이 양극화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광장에서 결정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광장에 나가지 않는 시민들의 생각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 나가는 시민들이 훨씬 많은데 여론조사를 결과를 종합하면 광장에 안 나가는 시민들을 보더라도 탄핵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우세하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인 게 이게 단순히 양극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도로만 해도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내란의 정황들과 증거들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중도 포용이 가능한가?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라면 절충이 가능하지만 이건 사실관계를 둔 부분이기 때문에 거짓을 얘기를 한다면 이건 타협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열이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다행히 그래도 50대 50의 분열이 아니라는 것이 다행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를 하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무죄일 것이다라고 다수가 응답한 사례는 한 번도 없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렇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된 내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탄핵조차 안 된다고 하는 30% 이상의 응답률은 상당히 심각한 징후인 건 맞다라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희망을 놓지는 않는 것이 이게 형사재판으로 정식 진행이 되고 네.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은 굉장히 공판 중심주의적인 재판이 될 것이고 언론도 사실 수사 때 많이 보도를 하고 재판 때 보도를 잘 안 하는 언론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지금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내란 재판을 지켜보고 탄핵이 됐어야 할 대통령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의견을 바꾸실 거라고 보수 시민들도 그렇게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래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